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추석이 지나고 가을이 완연하게 나무 잎들이 단풍이 이제 져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그 유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기름값이 낮아져도 전 국민의 가장 인기받는 차 중에 한 가지가 이 아반떼 시리즈예요. 그죠? 아반떼 CN7 가격이 변동이 거의 없고, 그 가격에서 많이 머물러 있는 또 대표적인 인기 차종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회초년생들, 뭐 30대, 40대, 50대,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법인차로 많이 운영들을 합니다. 이 아반떼 CN7들이 예전 MD 때는 오일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드에서 저희가 차를 수리를 하다 보면, 야, 이게 엔진을 왜 이게 뭐지? 이럴 정도로 엔진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이 많아요. 엔진 오일이 바깥으로 막 나가다 보면 촉매라는 게 또 맛이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CN7은 뭐 딱히 그런 이슈는 없어요. 근데 제가 장사를 하고 손님들 거 보니까 몇 가지 이제 그 문제점이 발생하는 걸 자주 보게 됐어요. 2020년도 3월부터 2022년도 1월 생산 차량들이 전방 안전 시스템 경고등이라는 게 이제 점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방 레이더 교환해주고 마무리를 했고, 이런 차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초창기에 이 배터리들 방전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제어 시스템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AS 기간 걸린 차들이니까 저희가 이 배터리를 갈거나 그러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제작사 애프터 서비스에 정비 의뢰를 해서 고객들을 이제 들여보냈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뭐 이런 아스콘 노면에 있는 데든 주차를 할 때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고 이렇게 여기 이 라인선에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살짝 밟을 때 꾹꾹꾹 이런 소리, 꾹꾹꾹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저희 샵에 많이 입고를 해갖고 문의를 하셨어요. 그게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그게 브레이크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지금 제가 핸들을 이렇게 돌려놨는데, 지금 제가 저 조명등 비추고 있는 가로로 있는 쇳덩어리 있죠. 저걸 로우 암이라고 그러는데, 요거예요. 요거 지금 요거 스테빌라이저와 링크 보이는데, 요거 로우 암 볼 조인트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마모되고 저게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요 핸들 H 엠블렘, 현대자동차 요 마크죠, 트레이드 마크, 요게 잘 떨어졌어요. 이렇게 툭 떨어져 버려요. 요게 에어백 문제까지, 경고등까지 들어와서 AS 들어간 차가 있었고요. 요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 생산된 차량들이 그래요. 그리고 일부 우리 단골 고객들 중에 후측방 레이더 로직 문제로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 오작동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AS를 많이 들여보냈고, 얘네들이 또 문제가 된 게,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스몰 베어링 문제 있잖아요. 얘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가 있어 갖고 스몰 베어링들을 AS 끝난 차량들은 저희한테 정비 기술료를 주시고 교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슈 아닌 이슈고 고질병이다. 얘네들을 구입하실 때 LPI가 있어요. 이게 오토미션이라 잔고장이 거의 없어요. 가솔린들도 가성비는 좋은데,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아시는 CVT, 현대에서는 IVT라고 불러요. 인텔리전트를 써갖고, 얘네들이 유리알이다.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실 겁니다. IVT 미션 오일 가른다고 해서 걔가 수명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유리알 같은 IVT가 나가네 안 나가네 그거를 제가 단정 지어 드릴 수는 없어요. 교체해 달라고 하면 교체해 드리는데, 수명은 딱히 제가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EV 모드가 신세계인데, 단점은 DCT 미션하고 이제 카파 엔진이거든요. 근데 엔진이 개입하면 소음이 좀 커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좀 문제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룸미러 형상이 바뀌어도 현대기아차의 고질병,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린 거 있죠. G90이나 모닝까지 룸미러는 약간의 진동을 옵션으로 줬다, 떨림을. 왜 그럴까? 여러분들도 그냥 가만히 타면 차에 정이 안 붙으니까 케이스 열어서 좀 조이라는 큰 그림 아닐까. 이게 이제 작은 고객 만족인데, 참 희한해요. 이게 룸미러가 뭐 무겁든 가볍든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유행처럼 이 LCD 계기판이 아반떼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피되는 이런 부분들이 소형차다 보니까 계기판도 아담하게 작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 시리즈가 롱런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가솔린, 이 IVT, 일명 CVT 미션들이죠. 이게 소비자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한다. 내 거는 언제 나가지? 내 거는 언제 당첨이지? 이런 걱정들,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역시 극강의 가성비는 LPI인데, LPI가 그냥 오토미션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일만 잘 갈면 돼요. 거의 안 나가요. 그러니까 연료 필터만 갈고 나머지 뭐 플러그나 뭐 이그니션 코일,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교체하잖아요. 왜 IVT를 올렸지? 왜 DCT를 올릴까?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존의 미션을 뭐 10단기야 이런 거 안 만들 거면 6단 8단 오토미션을 이런 차들한테 올렸어도 소비자들이 나중에 차가 미션이, 우리가 얘기할 때 나갔다 표현하잖아요. 미션이 나갈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소비자 겸 정비사 겸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IVT가 재생이라는 거라도 벨트 풀리라는 거는 100% 새 걸로 교체를 하셔야 돼요. 상당히 고가품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소나타 DM8 때도 얘기했지만, 피니시 라인 마무리가 문제인지 엔진 설계의 문제인지 엔진이 열가가 연락이 높아서 그런 건지 그건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단골 고객들, 그리고 처음에 입고하는 차들 이렇게 보면 소나타 CN7도 냉각수가 좀 증발되고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엔진이 먹지도 않아요. 뭐 헤드가스켓 들뜨고 뭐 워터제끼 통로 있는데 어디가 터져 갖고 뭐 애가 맛이 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져. 뭐 이러지? 아니, 미션 IVT가 좀 그렇지만, 아니 부동액은 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얘네들을 지금 이렇게 보시면 100대 중에 99대가 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빨간 거하고 하얀 거 있잖아요. 거기가 부동액이 그만큼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L이에요. L, 막대기 L이라고 써 있죠. 그죠? 거기서 살짝 올라가면 저만큼 밖에 없어요. 냉각수 줄어드는 게 상당히 심하다. 이게 왜 그러지? 어떤 메커니즘의 문제인지, 이게 냉각팬이 제 역할을 못해서 뿜는 건지, 여기 지금 보면 뿜은 흔적이 있어요. 그죠? 요 가루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냉각수 부동액이란 말이에요. 얘 분홍색 들어가는데 저렇게 저 밑에 조만큼 밖에 없다. 그래서 아반떼 N 사시거나 아반떼 N 타시는 분들은 냉각수 관리 잘해라. 소나타 DM8도 좀 소모되고 줄어드는데 얘도 그런 현상이 역시 있더라.
엔진룸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플라스틱 부품들이 많이 들어가요. 리사이클링 문제도 있고 환경 오염도 있고, 그런데 이런 테이핑 같은 거를 공장에서 좀 해갖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좀 다른 재질의 튜빙이나 뭐 이런 걸로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이렇게 풀려 있으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데서 뭐 돌아다니다가 차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화재 같은 것도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반떼 CN7을 가솔린이 뭐 IVT 미션이라서 추천을 하네 안 하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AS 기간 안에 있는 차들은 구입하시면 어차피 뭐 UR이 됐건 뭐가 됐건 뭐 AS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애프터 서비스가 끝난 다음에 그 이유가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CVT, 그 소위 말하는 체인벨트 트랜스미션, 현대에서는 I를 써갖고 인텔리전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IVT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오일을 자주 교환한다고 그래서 오토미션 마냥 잘 안 나가고 수명이 뭐 길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필드에서 오일을 갈아 보니까 그 미션 오일 양도 많지도 않아요, 저기 오토미션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오일을 갈아서 이거를 수명을 연장해야겠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꼭 그게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반떼 CN7을 가솔린이나 LPI나 하이브리드를 구입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LPI가 단순 고장, 잔고장, 큰 고장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없다. 오토미션으로 잔고장이 없고, 가솔린은 그나마 제일 많이 널려 있고 가성비는 좋은데 단점이 IVT다, 일명 CVT 미션. 자, 하이브리드 EV 모드가 아까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죠? 신세계라고 그랬죠. 아주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단점은 날씨가 추울 때, 한참 세워놨을 때 얘가 좀 엔진 개입이 하면 소음이 좀 있고, 그 여러분들이 또 말이 많은 미션 중에 한 가지가 뭐죠? DCT죠. DCT하고 카파 엔진이라는 조합. 제가 아까 말했던 기존의 6단 8단 미션 그 집에서 놀고 있는데 걔네들 스카우트에다 썼어야지, 왜 이거 왜 엔지니어 팀에서 왜 자꾸 얘네들을 갖다 얹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해를 잘해라. 영상이라 제가 심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동호회 회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정비사 분들도 필드에서 아반떼 CN7들이 들어오면 단골 고객분들한테 이런 거는 이렇게 관리를 해라.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얘 냉각수 문제 같은 경우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준중형 아반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로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 차량을 사실 때 감안하고 구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시즌이라 어마어마하게 바빠요. 차도 무지하게 많지만 문의하시는 분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내년 3월까지 가요. 좋은 차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는 거지 가오가 없습니까? 좋은 차 많이 상담하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선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성능 좋은, 가성비 좋은 그런 차량 구입해서 또 안전운전 하십시오. 지산 전장령입니다. 고맙습니다.